네, 5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자, 또 새롭게 한 주를 또 시작을 해 봐야겠죠? 예. 자, 그러면 이번 주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지난 금요일 거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번 주 어떤 일들이 있을지 또 대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뒤에 차트 보세요. 예, 다우지수 차트입니다. 20일 이평선 살포시 지려밟고 잘 올라가죠? 예,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세를 보이는데 내 것도 강세냐? 종목으로 따져보면 그닥 재미는 없어요. 그죠? 지수만 잔뜩 올라가요. 지금 이게 언제부터냐? 올해 2월 달부터 계속 이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치고받고 잘 싸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 이러나 한탄만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저처럼 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투자는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이번 주에 포지션 잡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아니라 이번 달에 이제 포지션 어느 정도 좀 정리해서 진입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뭐 한 달 더, 다음 달도 이렇게 되려나? 보통은 여름 시즌 전에는 이제 매수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튼 뭐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노동지표에 대한 얘기가 금요일 날 나왔어요. 자, 금요일 날 노동지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예상을 뒤집었죠. 완전히 예상보다 한참 떨어진, 반도 못 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왜 이러나 했는데 반응이 어땠어요? 정말 왜 이러나 했죠. 자, 팩트만 일단 지표들만 보면은 어떤 상황이었냐. 비농장 급여에서 원래 95만 개 예상했는데 26만 6천 개밖에 안 나왔어요. 비농업 민간 고용에서 85만 개에서 120만 개까지 다양하게 예상했는데 21만 8천 개 그쳤습니다. 실업률 6.1% 예상했어요. 근데 아니지. 5.8% 예상했어요. 그런데 이게 6.1% 나왔어요. 이 상황에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노동시장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줄어드는데 뭔가 심각한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했어요. 왜?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연준의 파월 의장이 그동안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야. 파월 의장이 뭐라 그랬어요? 실제 실업률은 10%대다. 그죠? 노동지표의 개선이 없으면 금리는 현수준 유지할 거다. 노동부 발표 지표는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불안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되고 나니까, 연준 얘기가 맞나봐. 노동부 지표가 좀 에러가 있나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파월 의장의 주장이 정당하구나. 근거가 있구나. 리저너블 하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채권 매입 속도 조정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에 대한 우려가 좀 씻어졌어요.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유지할 거다라는 정책 유지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빠빠빠빠빵 올라간 거예요. 자, 금요일 시장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 뉴스 보니까 또 무슨 기술주들이 엄청 올랐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안 올랐어요. 아마존하고 페이스북은 떨어졌어요. 애플, 구글, 넷플릭스도 오전장 상승 못 지키고 오후장에 쭉 내려오면서 나스닥 0.8% 올라가는 것만큼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시장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정확히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국제 수익률이 1%대 상승을 보였고 금요일날 대형 기술주들은 좀 엇갈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지난 금요일날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유가 부분이 이슈가 됐어요. 유가가 좀 올랐어요. 유가가 이제 아무래도 고용 쇼크가 약달러 현상을 불러왔죠. 약달러는 이제 달러가 약해지면 원유 수요를 좀 증가시키죠.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한 1달러 가까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여기에다 이제 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는 회사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어요. 사이버 테러를 받았죠. 그러면서 네트워크를 다 폐쇄를 했는데, 동해안 지역에 뉴욕, 마이애미 쭉 연결하는 동해안 지역이죠. 거기에 연료 공급의 45%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 길어지면은 유가 부분에서 조금 일이 더 생길 수 있어요. 지난 금요일날 재밌었던 회사가 3개가 있습니다. 니콜라, 페이스북,
그리고 요건 회사는 아닌데 도지코인. 예, 도지코인은 기억하실 거예요. 다들 알죠? 머스크가 뭐 SNL 나와가지고 도지코인 언급할 거라고 막 트위터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팍 날아 올라갔죠. 그러다가 뚝 떨어졌죠. 지금 뭐 40센트대로 떨어져가지고 한 30% 떨어졌다는 얘기도 봤는데, 도지코인이 43센트까지 떨어졌다가 57센트대로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하. 참, 도지코인도 대단히 많이 올랐어요. 거의 뭐, 지금 한 달 동안 거의 한 10배 가까이 올랐죠? 그죠? 한 달 동안. 엄청나게 올랐네요. 자,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정을 차단했는데 이제 연장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 결정이 났죠. 트럼프가 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도덕적으로는 좋았는데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은, 이런 SNS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제약을 한다? 개인의 어떤 계정을 제약을 한다? 이제 대통령도 아니고, 개인의 계정을 제약을 한다? 이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 앞으로 뭔가 소송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생겼어요, 일단.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또 이슈가 생긴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이래가지고 리즈 체니 의원이 공화당 내부 이제 서열 3위입니다. 하원에서 서열 3위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동안 책임을 묻는다 총대 메고 나섰어요, 공화당에서. 근데 공화당 내부에서 얘 안 되겠다. 하원 총회에서 내보내자. 하원 총회 그 의장직에서 내보내자. 이제 뭐 의원직을 자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뭔가 이렇게 맡고 있는 그 직에서는 내보내자. 이제 12일 날 투표를 하겠대요. 즉 공화당 내부에서 떨려난 거죠. 그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13%나 올랐어요. 니콜라가 굉장히 뭐 공장 건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시험 주행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4분기에는 첫 전기차가 배송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IPO 컨설팅 일을 좀 했었는데 회사 상장시키고 이런 일을 했어요. 벤처기업 인큐베이팅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게 있어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즉 기업의 입장에서 벤처기업이나 이런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력이 우선이냐 자금력이 우선이냐. 돈을 먼저 끌어가지고 기술을 완성시킬 거냐 기술을 완성시켜가지고 돈을 끌어들일 거냐. 오너들이 굉장히 고민합니다. 고민할 가치가 없는데 되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빠른 것부터. 돈이 빠르면 돈부터 땡겨오는 거고 기술이 빠르면 기술부터 땡겨와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받는 거고 그런 거예요. 돈부터 땡겨온다고 내가 손해냐? 아니에요. 왔고 잘 짜놓으면 그 다음에 더 큰 돈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오너들은 요 아주 짧은 그런 지식과 아주 뭐라 그래 새가슴 같은 그런 생각으로 그 사람들은 기술력을 먼저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한 주에 뭐 500원 받을 거 다음에는 5,000원 받을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안 되죠. 기술력 개발해놨으면 대기업들이 잡아먹으려고 더 덤비지. 아주 죽여버리려고 덤비지. 지가 가져가려고. 온갖 짓을 다 하지. 그거 뭐 돈 조금 더 준다고 그게 자기 거 같아요? 아니에요. 대기업들이 돈 조금 더 주잖아요. 100% 거의 100%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구조예요. 삼성이 왜 삼성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 많은 기술을 어떻게 했는데 삼성 자체 개발? 아니잖아. 누구나 알고 있잖아. 벤처기업들 그만큼 먹었잖아요. 예. 걔네들도 상장시켜서 돈 벌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까지는 이런 상황이었고 일단 이번 주에 물가지표 줄줄이 나옵니다. 월, 수, 목 나오는데 월요일날 4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6개월 연속 상승세 유지될 것이다. 수요일날 핵심 물가 상승률 전월에 1.6%, 4월달에 2.2% 상승 계속되죠. 목요일날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 이게 이제 연준에서 잘 보는 건데 전월 대비해서 0.3% 증가가 또 예상이 된다. 계속 올라가는 거야. 올해 들어가지고 빡 뛰어가지고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1월 달에 빡 뛰고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빨라요. 이게 이제 연준 정책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좀 가중되는 건데 금리가 이런 물가 압력 이런 것들이 근데 지난주에 고용지표 관련해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엇갈렸단 말이죠. 뭔가 이 반응 자체가 완전히 엇갈렸어요. 그럼 이번 주 물가지표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 섣불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이 안 돼요. 근데 다만 한 가지는 뭐냐면은 노동지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시장의 흐름을 쭉 갖고 오다가 갑자기 이제 입장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시장 참여자들이. 그게 뭐냐면은 그거는
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찾는다는 거야. 불안하고 핑계거리를 찾는다. 어차피 시간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6월 중순이면 FOMC 회의 열립니다. 그죠? 그때까지 뭐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금리 인상 얘기가 지금 나올 것 같다. 어쩌면은 목요일날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 나오면서 6월달 FOMC 회의에 대한 얘기 같이 나와버리면은 그때는 금요일날 상승한 것 이상으로 하락을 하게 되겠죠. 목요일날. 여기에다가 뭐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이게 갑자기 올라갔다라든가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쭉쭉쭉 떨어지겠지. 금요일에 올라간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겠지. 아무튼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거 예측 어려울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생산과 소매 판매 지표 나오는데 다 좋아질 거예요. 다 좋아질 거로 나옵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월보다는 사실 많이 못해요. 전월에 너무 많이 올랐죠. 9% 정도 올랐는데 이번 달에는 그래도 한 1%대는 그래도 상승할 거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개월 연속해서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글쎄요. 소매 판매가 이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그렇게까지 잘 받쳐주지는 못해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세금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될 겁니다. 자본소득세나 부자세 같은 게 이제 5월 17일 날 마감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개인소득세, 신고하는 마감일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금 얘기가 아무래도 나오다 보면 자본소득세 얘기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좀 이슈가 될 거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 한국의 기사 보니까, 답답한 게 뭐냐면은, 5월 17일이 세금 신고일이에요. 마감일입니다. 그날까지 못하면, 월요일까지 못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벌금 붙고요. 거기에다가, 이자, 하루하루 이자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들 납부를 그 전에 해요. 뭐 연장을 하더라도 납부는 하고 연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한국어 기사 보면은, 세금 마감일이니까 사람들이 세금 내려고 주식 팔 거다. 이런단 말이죠. 그거는 좀, 미국의 상황과는 어폐가 있어요. 한국 같으면은 주식 팔고 나면은 이틀 걸리죠. 2거래일 걸리죠. 그리고 나서 돈 들어오면 그 즉시 실시간으로 계좌 이체되죠. 그럼 그날 바로 납부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틀이면 된다는 얘기야. 이틀이면 되니까 그러면은 목요일, 금요일 날 해도 돼. 그죠? 근데 미국은 틀려요. 증권계좌에서 매도를 하면은 현금 들어오는 게 4거래일이 걸립니다. 4거래일. 일반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뭐 또 스페셜한 거 찾아가지고, 3일이면 돼요. 아니면 어디 이틀이면, 이러면 안 돼요. 일반적인 얘기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증권사, 대형 증권사 얘기 하는 거예요. 4일이면 됩니다. 4일. 4일에 걸려요. 그리고 돈을 이체하는데 보통 3거래일 걸려요. 아니면 내가 체크 가지고 그날 입금하면 그 다음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5일 걸리죠. 아무리 빨라도 5일. 예. 근데 그게 만약에 중간에 무슨 체크 입금했는데 문제가 생겼다거나, 현금 들고 하면 되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현금 들고 은행 가잖아요? 그거 입금 펜딩 되거든요. 예, 펜딩이 됩니다. 바로바로 무슨 몇천 불, 이런 것들, 10,000불, 20,000불 들고 가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들고 가서 한국처럼 이거 내 돈이요, 넣어주세요 하면 그 자리에서 딱 입금 받아주는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10,000불 딱 들고 오면 그 자리에서 펜딩 딱 떠요. 입금은 받아주는데 그게 펜딩이 딱 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은행에서 계좌 체크 다 해보고 10시에 운이 좋으면은 패스, 운이 안 좋으면은 잠깐 오라 그래요. 가가지고 이제 인터뷰해야 돼. 나 이 돈의 출처가 어디냐. 그럼 출처 쓰고 사인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예.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예. 저도 10,000불, 20,000불 캐시 들고 가가지고 입금하는데 펜딩 되고 그 다음날 불려가가지고 이거 무슨 돈이다. 예. 그 근거가 이렇다. 누구한테 빌렸으면은 빌려서 이체 받은 체크라든가 이런 카피를 다 보여줘야 되고 이래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은행 시스템에서는 이번 주 내내 뭔가 세금 만기 때문에 세금 내야 되니까 매도세가 나올 거다. 이거는 미국의 어떤 그 디테일한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뭔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이슈를 쓰기 위해서 뭔가 조그만 그런 투자회사들이 있어요. 뭔가 쓸 게 없으니까 이제 세금 갖다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쓰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데 걸 갖다가 막 이렇게
베껴가지고 한 기사 쓴 애들, 그런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팩트는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세금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 자본소득세나 부자세 같은 것들이 이제 다시 자꾸 말이 나오다 보면 그게 이슈가 되는 거지, 무슨 세금 내려고 매도를 할 거다, 주식을 매도할 거다, 예, 그런 사람, 예, 별로 없어요. 한국에서는 뭐 연말 되면 매도한다고 막 세금 어쩌고 그것 때문에 매도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미국 와가지고 또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연말에 주식을 왜 팔아요? 멀쩡히 수익 나고 있는 주식을 왜 팔아요? 그랬거든요. 그럼 뭐 세금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 내년에 팔아서 내년 세금으로 한 해 미뤄서 내면 그만이지. 뭐 하려고 세금을 일찍 내려고 일찍 팔아요? 그러다가 연초에 또 사. 아이고 워시세일 걸려가지고 40% 내야 됩니다 세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한국인들이 실제로 이민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세무사니까 잘 압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고 계시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 실적 발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몇 개 기업들은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10일 날 듀크 에너지가 있고 타이슨 푸드가 있습니다. 타이슨 푸드는 식품업계 이제 최대 유통 체인이에요. 미국 내에서. 12일 날 윅스닷컴 인터넷 홈페이지 자체 제작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3일 날 월트 디즈니, 에어비앤비, 알리바바 나옵니다. 월트 디즈니가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절반 이하로 떨어질 거다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750개 정도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데 요것들도 좀 관심 가지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지수의 흐름 속에서 종목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종목 가지고 매매하기 정말 어려운 시장이에요. 테마 형성도 제대로 안 되죠. 그렇다고 주도주가 있는 것도 아니죠. 계속 돌고 돕니다. 지금 두 달 넘게 지금 돌고 있어요. 예? 차라리 쉬어요. 아니면은 쓸데없이 나대지 마요. 진득하게 있어요. 진득하게. 예? 그 종목이 펀더멘탈적으로 이상이 없는 종목이면 진득하게 버티세요. 뭔가 수혜를 받아가지고 빡 떴던 종목들은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완전 밀려있다 그래가지고, 완전 바닥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올라올 거다 기대하고 들어가가지고 무작정 버티는 것도 그다지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펀더멘탈로 접근을 해가지고 진득하게 버티면 한 10% 정도 수익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지, 뭔가 엄청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가 안 되겠어. 사실 지금 병 들고 있는 분들 많아요. 마음의 병 앓고 있는 분들 많아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옆에서는 야 주식이 엄청 좋다며 너 어떻게 됐어? 막 와이프가 신랑한테 물어보고 신랑이 와이프한테 막 물어보고 그러죠. 속은 타들어가요. 지수 올라가는 만큼 수익 안 나. 그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이런 장이 정말 힘든 장이에요. 힘들 때 좀 쉬어주는 거 좋아요. 그걸 갖다가 나도 되겠지? 그러면은 누구나 다 부자 되지. 자, 아무튼 그런 말씀 드리고 오늘 월요일, 예, 시작 잘 하시고요. 저는 또 다른 이슈들 가지고, 동영상 몇 개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주간 이슈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